내가 좋아하니까요. 전 남편의 관기,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고백. 두 남자 사이에 놓인 그녀,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매회 폭풍 같은 전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해요. 네가 뭔데 강재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날 김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황기찬이 강재인을 차에 태워 납치하듯 데려가는 걸 보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대로 황기찬의 집 앞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한 것은 기가 막히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의 황기찬이었다. 너 미쳤어? 도윤의 첫 마디는 말 그대로 분노 그 자체였다. 황기찬은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 라고 무심하게 던졌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마치 그동안 참아온 분노와 질투, 보호하고 싶은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말이다. 다신 재인 씨한테 손대지 마. 다음엔 주먹부터 날릴 거니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황기찬조차 그 단단한 눈을 피하지 못했다. 황기찬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 도대체 뭐야? 뭐라고 감히 내 전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자 도윤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좋아하니까. 강재인 씨, 내가 좋아해. 순간 정적이 흘렀다. 황기찬의 표정은 굳고 등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재인은 말없이 서 있었다. 차마 다가가지도 뒤돌아서지도 못한 채. 이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마음속엔 혼란이 밀려왔다. 기찬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상처, 그리고 도윤과 함께하며 회복되어 가던 온기. 그리고 그 온기가 지금 이 순간 마치 폭풍처럼 두 남자 사이에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날 밤 강재인은 혼자 방에 앉아 도윤이 던진 그 말 좋아합니다를 곱씹었다. 그 감정은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황기찬이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김도윤의 진심이 단지 한순간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녀는 거울을 바라봤다.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물어보듯 정말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 재인의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되짚으며 거짓의 균열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바로 강세리였다. 그때 너 황 회장이랑 사귀고 있었잖아. 이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세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세리는 깜짝 놀란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이태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손엔 병원 기록과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건 뭐야? 세리는 눈에 띄게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네가 임신 사실을 처음 안 병원 기록. 날짜가 지호가 태어난 시점에서 정확히 10개월 전이더라. 이태호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에 네가 쓴 글. 기찬 오빠와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아직도 태호가 맴돈다 기억나? 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건 감정이 복잡했을 때 쓴 거야. 그냥 흔한 감정 기복. 이태호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 감정 기복이라 치자. 그럼 이것도 감정 기복이야? 그가 꺼내든 것은 한 통의 낡은 봉투였다. 안에는 모호한 진료비 영수증과 당시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이태호는 그것을 꺼내 보이며 계속 이어갔다. 네가 나랑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랑 이 임신 확인서 날짜 정확히 일주일 차이야. 그런데 넌 그 아이를 기찬이 아이로 둔갑시켰어. 그만해. 세리는 몸을 돌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지호는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 이태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문제 없다고?
너는 지호한테 아버지가 누군지 말도 안 해줬고 황 회장도 지 애가 아니라는 거 모르고 키웠어. 내 거짓말로 애 하나의 인생을 조작한 거라고. 세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가엔 서서히 분노와 공포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낮게 읊조렸다.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가? 이태호는 물었다. 너랑 나 그때 가진 게 없었잖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기찬 오빠는 최소한 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이는 그냥 황기찬의 아이라고 믿고 싶었어. 그녀는 흐느끼듯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믿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넌 그렇게 만들었어. 진실을 내 입맛에 맞게. 이태호의 말은 단호했고 세리의 가슴 한복판을 찔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갑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지호를 안고 있는 자신과 세리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넌 이 사진도 지웠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난 기억해. 우리가 지호를 처음 안았던 그날을. 그날 넌 울면서 말했어. 우리 아기라고. 세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태호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세리야, 너는 지호를 사랑하냐? 세리는 망설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지호를 위해서라도. 잠시의 정적, 그리고 다시 무거운 침묵. 세리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몸을 돌려 자리를 피했다. 이태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윽고 이태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진짜 지호의 아버지가 누군지. 미국으로 돌아가. 날 피 말리게 하지 마. 화장실 앞 다급하고 낮게 던져진 강세리의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아무리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해도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의심을 되살렸다.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로 이어지는 어둠을 빠르게 훑고 있었고 마주 선 이태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너 지금 나 협박하겠다는 거야? 세리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다시 뒤로 조용히 물러났다. 들키지 않도록.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건 명백했다. 평소엔 단호하게 선을 긋던 세리가 왜 이토록 흥분해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도윤을 조용히 불렀다. 세리와 이태호가 싸우는 걸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라면서 뭔가를 무척 두려워하더라고요. 도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지호와 관련된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희 사건 이후로 세리와 관련된 문서들, 특히 입양이나 출생신고 같은 기록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제야 도윤도 내 생각에 동의했다. 사실 나도 이태호가 자꾸 지호를 둘러싸고 세리를 추궁하는 걸 보면서 그냥 과거 연인 간의 다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 있어. 그날 저녁 나는 도윤과 함께 YL그룹의 인사자료실로 향했다. 우리는 세리의 과거 기록, 특히 미국 유학 시절 자료들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졸업사진엔 태호와 나란히 서 있는 세리가 있었다. 그 둘 미국에서 만나 사귄 게 맞네요. 하지만 그 시기의 병원 기록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세리가 강세리라는 이름으로 아닌 캐서린 리라는 이름으로 산부인과에 몇 차례 내원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강세리가 캐서린의 신분을 도용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그녀였던 건 아닐까요? 만약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국내로 들어왔다면
출생신고나 입양 관련 서류에도 허점이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즉시 지호의 출생신고를 열람했다. 서류상 지호는 강세리와 황기찬의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태어난 병원과 시점이 세리의 미국 체류 기록과 절묘하게 겹쳤다. 더구나 그 당시 기찬은 국내에 있었고 그들과의 만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지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후였다. 말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야. 나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도윤도 한숨을 내쉬었다. 이쯤 되면 확신할 수 있어요.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니라 태호의 아들이라는 거. 나는 다시금 세리의 화장실 앞 그 다급한 외침을 떠올렸다.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폭로를 막기 위한 협박이었다. 그리고 피 말리게 하지 마라는 말 속에는 세리 스스로도 더 이상 숨길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태호가 준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 뒷면엔 태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으니까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내 가슴은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결심으로 가득 찼다. 이제 세리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었다. 그 애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황기찬은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서류를 덮으며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 문서를 가져온 이는 태호도 세리도 아니었다. 의외로 이 자료는 황기만이 흘린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이 여자가 친구 남편을 가로챘다며 쏟아낸 유튜브 정보. 그리고 세리의 당황한 반응이 기찬의 심장을 건드렸다. 처음엔 그냥 어리광 같은 헛소리라 치부했지만 며칠 전 이태호가 지호에게 다가가 선물을 건네던 장면을 떠올리자 모든 의심이 현실로 이어졌다. 기찬은 책상 옆 서랍을 열고 지호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을 꺼내 들었다. 아빠랑 놀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는 서툰 글씨와 아빠 옆에 그려진 자신을 꼭 안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 그림 속 아빠는 분명 황기찬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들끓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지호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하지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이태호의 표정. 아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은 남의 아이에게 보내는 시선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지호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우연을 가장한 태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호는 태호를 보자 활짝 웃으며 아저씨다. 라고 달려왔고 태호는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로봇이래.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지호는 상자를 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태호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지호야, 혹시 아빠가 누구라고 생각해? 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황 회장님이요. 근데 아빠랑 같이 있던 기억이 없어요. 이상하죠? 태호는 슬며시 웃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아빠가 널 지켜줄게. 이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황기찬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유치원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이 자식이 감히 내 아들 앞에서. 기찬은 이를 악물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도 스스로 설명하지 못했다. 태호의 등장,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 아이의 순수한 반응. 모든 것이 기찬의 권위와 지위를 뒤흔드는 듯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세리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식탁 위에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왜 내가 이런 걸 조사해야 하는데. 대체 누구 아이야, 지호는? 세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건 그냥 헛소문이에요. 누가 뭘 조작한 거겠죠. 내가 바보야? 유전자까지 조작됐겠냐고. 너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
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지호는 나 혼자 키우기 위해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 태호한테 들켰을 때 이미 기찬 씨 곁에 있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황기찬의 눈에선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절망이 스쳤다. 그럼 나는 뭔데? 내 인생은, 내 이름은, 그 아이를 내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견뎌온 지난 10년은 다 뭐였냐고. 한편 태호는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세리와의 과거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진 속의 세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젠 너무 낯설고 거짓 같았다. 태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끝내야지. 이젠 진실을 말해야 해.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세리, 넌 내 욕망을 위해 아이를 속였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때가 왔어.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정윤희 씨, 저 태호입니다. 지호에 관한 얘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기찬은 그 시각 혼자 술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지호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감정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기찬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해. 강재인은 책상 위에 태호가 건넨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 옆엔 김도윤과 정윤희 그리고 태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의 표정은 단단했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굳건했다. 태호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지호의 친부가 나라는 게 증명됐고 강세리가 그 아이의 출생을 조작했단 정황도 거의 드러났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야. YL그룹, DH홀딩스, 그리고 김도희 사건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어. 도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야 해. 조작된 병원 기록, 입양 신고서 위조, 그리고 도희가 생전에 남긴 자료들까지. 제이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옛날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다. 이건 엄마 방 서랍에서 찾았어. 도희가 죽기 전 엄마에게 맡겼던 노트래. 그녀는 조심스레 표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도희가 그동안 YL그룹 내에서 수집해온 비리 기록과 관계도 메모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던 중 붉은 펜으로 써내려간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진짜 범인은 이 안에 있었어. 그 문장을 본 순간 윤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 글씨 확실히 도희 거야. 내가 알아. 도희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정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도희는 자신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시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제이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일어섰다. 이제 시작이야. 도희를 죽인 사람도 우리를 짓밟은 사람들도 전부 끝을 보게 될 거야. 그 시각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넥타이를 헝클어진 채 맨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서류 더미 위엔 지호의 출생 기록과 함께 강세리의 위조 서명까지 포함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절대 그럴 순 없어. 그 순간 세리가 조용히 들어섰다. 기찬 씨,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다 막을게. 하지만 기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냉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뭐 어쨌다고. 어차피 지금까지는 당신 아들로 키웠잖아. 그 애도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고. 그게 중요해? 넌 나를 속였어. 회사를, 가문을, 그리고 지호를 다 도구로 쓴 거야. 세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기찬 씨, 강재인한테 가보면 알 거예요.
완벽한 줄 알았던 그 사람 사실 숨기는 게 많더라고. 뭐, 강재인 걔도 완벽하지는 않잖아.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뒷모습도 정리하지 않은 채 회장실을 나가버렸다. 기차는 그녀가 남긴 말을 곱씹었다. 강재인이 숨기는 게 있다고?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 순간 그는 불현듯 지난날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도희가 회장실을 나와 울면서 재인을 찾던 그날, 세리가 유독 차갑고 냉정했던 그 순간. 그 모든 퍼즐이 이제 맞춰지려 하고 있었다. 한편 자영은 딸과 함께 도희의 노트를 계속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 도희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제이는 그런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도희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 시각 김도윤은 언론사에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는 YL그룹 비리와 강세리, 황기찬의 위조 혐의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익명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주 메인 뉴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황기찬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모두가 날 떠나는구나. 내가 지켜야 할 건 대체 뭐였지? 과연 세리가 말한 당신도 완벽하진 않잖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재인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희가 남긴 진짜 범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